제가 이제 지난 1월에 운동을 할까 해서 예. 헬스장 1년권을 한 45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예. 네, 근데 3월쯤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예. 지방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헬스장 측에 남은 10개월 정도 기간을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헬스장이 저희가 그 처음에 1년 계약 끊을 때 그 약관? 그런 네. 데다가 계약 환불 불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그 사인을 했다더라고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약관에 돼 있는 환불 불가 사항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했는데 계속 예. 환불을 거부하고 예. 헬스장 측에서는 구제 신청 후 권고가 내려져도 계속해서 환불은 안 해주겠다,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만 내고 있어요. 예. 네, 헬스장 측 주장대로 제가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돈을 환불받지 못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우선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고, 뭐 일부러 그러신 네. 것도 아니고, 지방으로 네. 가게 되셔서 이런 상황이 되신 건데, 헬스장 측 입장, 그리고 상담자분 입장 극명하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풀어봐야 할 것 같네요. 김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호 변호사랍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소비자원에 그 중재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재 네. 요청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효력이 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어떤 강제적 효력이 없어요. 공고를 하더라도 중재를 해서 네. 그런 어떤 공고를 소비자원에서 네. 헬스장에 얘기를 하더라도 헬스장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기존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강제적 효력이 없어서 사실 네. 조금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이거 효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효력 있게 하려면요 네. 소비자 그 원에서 이 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분쟁위원회에서는 그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조정의 형식을 네, 네. 통해서 그 어떻게 지급을 하라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뭐 미리 결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아마 네. 환불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소비자원 그 네. 중재위원회에서는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게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지급명령처럼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 조정의 효력이 만약에 환불하게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급명령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렇게 환불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네. 조금 편하시긴 하겠지만 그 이 법률 규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소비자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그랬을 때 정말로 법률적으로 그 환불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만약에 소송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 그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동의하고 네. 사인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써놓은 그런 어떤 문서에 사인만 하신 네. 경우는 약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약관으로 보이는 게 좀 중요해요. 약관으로 보이면은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좀 적용이 됩니다. 현행 법률상. 약관 규제법이 적용이 되면은 또 저희한테 그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관 규제법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관 규제법상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그러니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그런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약관에 담고 있으면 그 약관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상에. 네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일단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방문 판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 규정에 의해서라도 지금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환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방문 판매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이든 방문 판매법이든 어떤 법을 적용하든 중복적으로 적용하든 지금 환불은 가능하세요. 근데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헬스장 분쟁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지침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그 지침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위약을
본인의 어떤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될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 해지를. 네, 네. 이건 본인 사정이시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의 어떤 귀책 네. 사유로 판단이 돼요. 책임이 있다고. 네. 이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10% 정도를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10% 정도 공제하는 거는 이제 네. 지침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1년권이라고 하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네, 그 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네. 이제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 헬스장 측에서 요청하면은 전 그걸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그 할인을 받고 하셨는데 네. 공제를 요청을 했을 때 그 거부할 수 있냐고 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 네, 뭐 만약에 지금 네. 내가 평균 비용에 비해 1년권을 끊었으니까 20%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면은 네. 그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까봐. 한 번만 더 다시 얘기를 해주실래요? 정확하게 좀. 네, 그 1년권이 원래 네. 한 달씩 결제하면은 뭐 네.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 1년에 한 번에 결제해서 45만 원을 아, 해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제가 계약을 한 건데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소송을 해서 환불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그쪽에서 돈을 주더라도 네. 뭐 이런 그럼 네가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너도 일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원래는 할인 받으신 45만 원이 아니고 네, 60만 원 원래 기준으로 네. 하게 될 때 말씀하시는 제가-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낸 45만 원에서 네. 제가 다닌 거 빼고만 받으면 네. 되는데 네. 그 돈에 만약에 제가 30만 원을 받아야 되면은 네. 30만 원에서도 그 할인 받은 부분까지 네가 어느 정도 배상해라 이래서 25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제가 조금 그 사안 좀 정리를 하나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할인한 거를 할인 안 한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네.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할인한 거는 애초에 그 당사자 간에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상대방의 주장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아, 네. 예. 네. 자,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나요? 아, 네. 주변에서도 막 이건 해결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답답했는데 네. 그 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뭐 갑작스레 이사를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약간의 공제가 있다고 하니까 헬스장과 잘 이야기를 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